안녕하세요. 독서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박스라입니다. 독서 지도사 강의는 총 20강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20강의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독서 수업이 무엇이고 또 독서 지도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고 또 어떻게 수업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강의 이 강의들을 열심히 들으신다면 충분히 독서 지도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 한 강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강의 제목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은 독서와 독서 지도사의 이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독서 지도사이기 때문에 독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서란 무엇일까요? 독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독서는 단순히 문자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해독 과정이나 단순한 의미 전달을 기본으로 이것을 더 나아가서 독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추론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고도의 사고 과정입니다. 즉, 독서라는 것은 이제 문자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혹은 그 의미,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가서 이제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글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 독서의 과정을 하고 있는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사고 과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독서를 할 수 있는지 독서의 3가지 기초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읽을 자료가 있어야겠지요. 즉, 이 읽을 자료는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우리는 독서를 하게 되어지고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 안에서 독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독자의 지식이 활성화되어지게 됩니다. 이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읽을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의 지식이 활성화되어서 독자가 가지고 있는 독서력, 즉 독서 능력이 발휘됨에 따라 이렇게 독서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읽을 자료와 독자의 지식, 즉 사전에 이미 갖고 있는 독자의 개개인의 배경 지식과 독서력이라고 하는 독서 능력, 이 3가지가 기초 조건으로 잘 갖추어져야 독서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저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상을 이제 독자가 독자의 마음속에 깊이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 독서의 과정 안에서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자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수용하지만 수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재구성을 하면서 이제 고도의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독서력 또한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독서의 이해라고 해서 독서가 어떠한 과정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왜 의사소통의 과정일까요? 우리는 책을 두고서 이 텍스트, 문자인 책을 바탕으로 저자와 독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매개체로 하여서 저자와 독자가 서로 대화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독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의 획득 및 처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또 그 정보를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것에 더 넘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그 내용의 처리, 한마디로 스스로 어떠한 내용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여 정보의 처리 능력 또한 기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바람직한 정서 및 가치관 함양 과정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사라는 이 직업은 너무나 중요한 직업인데요. 특히나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독서 지도사가 갖고 있는 힘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독서 지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책을 선정하여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정서 혹은 태도, 가치관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책을 선정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재구성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책을 읽을 때 그냥 수용만 하며 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나 또한 이 저자의 내용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내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혹은 이 내용은 내가 충분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저자가 쓴 내용이 이제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로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독서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의 과정 안에서 의미를 재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동 문학의 경우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그 책 안에서 주인공이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나도 지금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주인공은 이러한 과정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혹은 성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 혹은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해결 방법을 담은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해결 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과정은 의사소통의 과정이자 정보의 획득 및 처리를 위한 과정이고 바람직한 정서 및 가치관이 함양될 수 있는 과정이며 의미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독서 지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독서 지도사는 어떤 직업의 사람일까요? 어떤 직업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독서 지도사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 지도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리고 독서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수업 현장에서 이제 독서 활동을 돕고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서 지도사가 하는 역할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독서 지도사로서 선정한 도서의 그 독서 지도의 목표를 먼저 이해하거나 설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바탕으로 내가 독서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혹은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독서 지도에 대한 가치성을 느끼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독서 지도사의 자질 중에 너무나 중요한 자질은 바로 이렇게 수업에 대한 준비와 연구입니다. 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업에 대한 준비와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독서 지도사의 수업의 도구인 책
은 항상 매년 매 시간 너무 좋은 양질의 도서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소개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업에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가면서 그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독서 지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독서 지도사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영유아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년 초기의 성인, 그리고 중장년의 성인, 그리고 노년기의 성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독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대상은 누구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독서 지도사가 책을 통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연령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연령을 매번 돌아가며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독서 지도사로서 내가 어느 대상이 나랑 잘 맞고 내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에 따라서 내가 독서의 활동 안에서 독후 활동 혹은 독서 전, 중간의 활동, 독후 활동의 모든 과정이 대상에 따라 많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라고 하면 한글 교육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의 경우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독서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한다면 성년과 이제 중장년, 노년의 경우 또한 다른 목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나에게 맞는 독서 연령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수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독서 지도사는 과연 전망이 있는 그런 직업일까요? 네, 말씀드리면 독서 지도사의 수요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내가 전문성을 갖춘다면 독서 지도사 안에서 각 연령에 대한 나에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연령에 맞춰서 내가 전문성을 갖춘다면 충분하게 내가 독서 지도사로서 활동 범위를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나 기업에서 좀 더 수동적이고 맡은 바 그 일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인재상이었다면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지요. 오늘날은 이제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자체가 능동적이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신이 문제 해결 과정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능동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사람은 바로 독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독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의견을 이제 충분히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러한 인재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독서 지도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해력, 어휘력 문제라고 적었는데요. 젊은 세대, 기성세대 할 것 없이 요즘 이제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문해력과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해력과 어휘력을 갖춘, 그런 소양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 독서 활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해력, 어휘력 문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글에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분명 우리는 독서 지도사로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더 나아가 이제 성인까지도 문해력과 어휘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지도사로서 우리가
문해력과 어휘력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부터 기성세대까지 요즘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계발의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책입니다. 자기계발서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계발의 확대가 기본적인 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계발의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지도사로서 자기계발을 통하여서 충분히 독후 활동의 수업들, 독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 요즘에 젊은 노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여 노년의 시기가 길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으로 되고 있는, 특히나 확대되어지고 있는 핵심 프로그램은 바로 책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 이제 도서관이나 혹은 노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에서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서 지도사로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갖춘 독서 지도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독서 지도사로서 우리가 활동을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유치원, 그리고 학교의 방과후 교실, 도서관, 문화센터, 다양한 기관들도 있고요. 또 학원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우리가 차려서 운영하면서 독서 지도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독서 모임 운영이나 독서 활동 또한 요즘에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범위를 이해하셔서 나는 어떠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할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독서 지도사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독서 지도사이기 때문에 책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수업을 듣는 이제 수강생들에게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하고 있는 독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독서의 활동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독서 지도사로서 수업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책의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를 즐겨야겠고요. 네, 이 독서를 즐기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서 수업을 하려면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은 소화해낼 때도 있거든요.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독서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독서 지도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큰 수업의 도구여서 네, 항상 책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과정에 대한 이해와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겠지요. 독서 활동은 독서 전 활동, 독서 활동, 독후 활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론도 있고 활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배워가면서 하나씩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수업을 할 때 독서 지도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정된 수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럼 당연히 나의 활동 범위 또한 제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독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독서 지도사로서 독서와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학습자의 동기를 높여줘야 합니다. 특히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독서를 통한 동기를 높이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수업에서 학생들을 존중하면서 동기를 높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독서 수업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담가라는 자질이 왜 있어야 하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경청하는 태도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가치관 형성과 또 정서 향상, 또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과정에서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청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에 대해서 감상과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독서 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서 지도의 개념입니다. 독서라는 것은 독서를 통한 인간 교육을 독서 지도라고 합니다. 초보 단계의 문자 지도 및 독해 지도를 넘어서 도서의 선택과 효과적인 독서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이 독서 지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형성을 위한 독서하는 태도,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습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독서 지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현대 사회생활에 적응할 독서력, 독서 능력과 독서에 의한 인격 형성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지도가 독서 지도입니다. 독서를 통한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돕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독서 지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독서 지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독서 지도의 목표를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독서를 통한 인간 교육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하여서 독서 활동을 통하여서 인간 교육을 하는 것이 독서 지도의 교육적 목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아동 및 청소년들이 현대사회가 바라는 건강한 인간을 창조하는 것. 독서 지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독서 지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의 필요성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였을 때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올바른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고요. 스스로 독서하는 그러한 독서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보 선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응용력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이해력,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 또한 생성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고 인성교육, 그리고 생활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를 독서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독서 지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독서 수업을 목표를 구성하고 또 수업 자체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동기의 원리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뒤에 수업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수업 전 활동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게 지도하는 것 또한 독서 지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선택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도 독서 지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와 능력의 원리입니다.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원리인데요. 독서와 생활이 연계되어 있음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와 생활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져 있을 때 학생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의 원리 또한 일반적인 독서 지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성화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독서 지도이고요. 사회화의 원리입니다. 독서를 통해 사회와 더불어 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 또한 독서 지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원리입니다. 독서에 적합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독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와 치료의 원리인데요. 개인이 가진 문제점과 결함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바로 독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독서 지도의 원리를 살펴보았더니 독서 지도 안에는 우리 수업을 들으려는 수강생들의 많은 능력, 특히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효과적이고 올바른 수업을 구성할 때에 우리의 수강생들에게 많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서의 개념과 독서 지도사의 이해, 독서 지도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독서 지도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